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관사의 기본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도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구별해서 쓰는 법을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정관사 얘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6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뭐든 해서 시간을 때워야 해요. 편지랑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나에게 펜이 없네. 이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펜 하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한국어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펜 하나 있냐? 이때 펜 하나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 원, 이 뜻이 기본이지만 이런 경우 야, 나 시간 때우려고 일기랑 편지 좀 써야겠는데 펜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줘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펜이 따로 있어서 딱 지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펜 좀 있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에는 아무거나라는 뜻도 있어요. 즉 불특정한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뜻을 가진 관사 얘를 우리는 부정관사라고 불러요. 부정, 정하지 않았다, 불특정한 명사다. 좀 더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관사 얘는요 기본적으로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he pen, 그 펜, the car, 그 차 이런 뜻이죠. 그럼 이렇게 그라는 뜻을 가진 정관사 얘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아리가 건배기에게 펜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돌려주질 않아요. 먹은 거지. 아리가 정말 좋아하는 펜인데 건배기 야가 돌려주질 않네. 아리가 카페에다가 댓글로 야, 건배가 펜 돌려줘 했는데도 안 줘. 그래서 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한 달 전에 너한테 빌려준 펜 있잖아. 그 펜 빨리 줘. 그 펜 빨리 줘. 이때는 그 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펜이라는 명사 앞에다가 그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 이때 펜은 아무거나 펜, 즉 불특정한 펜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펜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그 펜, 특정한 펜을 의미할까요? 그쵸? 아무거나 내놔라, 펜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달 전에 너에게 빌려줬던 그 펜 가져와 이 말이잖아요. 이때는 우리말에서 그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그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정관사 이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 want you to return the pen 이렇게 쓰면 좋겠죠. 나는 원한다. 너에게 그 펜을 돌려주기를. 내가 빌려준 바로 그 펜. 특정한 펜이니까 이때는 a pen이 아니라 the pen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궁할 수도 있죠. Do you have the pen now? 지금 그 펜 가지고 있냐? The pen. 그 펜 가지고 있냐?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른 돌려받아야 하니까 여기서도 역시 the pen. 특정한 펜.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그 펜. 그래서 더를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정관사 얘는 그라는 뜻이고 특정한 펜, 내가 빌려줬던 펜, 지정된 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를 정관사, 정해진 명사 앞에 붙는 관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이러면 부정관사 를 써서 a pen. 특정한 명사 그 펜 이러면 정관사 the pen.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라는 의미, 특정한 명사를 지칭한다는 그라는 말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 뭔가 외우실 것을 추가하는 건 아니고 그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펜을 돌려달라는 저 문장에서 그 펜,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맞는 걸 골라보세요. 1번, 그 펜은 아리만 알고 건배기는 모른다. 2번, 그 펜은 아리는 모르고 건배기는 안다. 3번, 그 펜은 아리도 알고 건배기도 아는, 즉 대화 당사자가 다 알고 있는 펜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에요. 이 대화에서 그 펜 이렇게 말했다는 건 말하는 아리도 알고 듣는 건배기도 알고 있는 서로 알고 있는 그런 펜이어야겠죠. 그래야 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뜻을 가진 정관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는 그 가수 좋아요. 왜 있잖아요, 그 가수. 저 오늘 그 가수에게 사인 받았어요.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과 아무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라는 말을 붙여서 그 가수 너무 좋아요. 그 가수 사인 받았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저게 미쳤나? 뭔 가수? 누굴 말하는겨? 이렇게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만일 허구한 날 영상 올릴 때마다 매 영상마다 아이유를 막 찬양해요. 여러분들이 이젠 알아요. 설명 요정 쟤는 아이유 광팬이구나. 삼촌 팬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드디어 오늘 제가 그 가수를 만났습니다. 그 가수 사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 가수가 아이유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는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고 또 당연히 대화 당사자들끼리 그 명사가 뭘 말하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법서에는 이런 애매한 내용이 있다. 명사가 수식어에 의해서 한정이 되면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에 의해서 한정이 되면 정관사 더가 붙는다. 문법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죠. 문법서마다 약간씩 애매하게 써갖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자, 수식을 받았어? 그러면 일단 특정한 명사가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자,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 책상 위에 있는 책 좀 가져다 줄래? 책은 책인데 내 책상 위에 있는 책. 자, 이러면 아무거나 책을 말하는 걸까요? 특정한 책을 말하는 걸까요? 그쵸? 특정한 책이 되는 거죠. 책상 위에 있는 특정한 책을 가져와라 이 말이지. 자, 이 말을 듣고 가갖고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와야지. 그거 안 가져오고 책꽂이에서 막 아무거나 빼갖고 가면은 아빠가 걱정이 심하겠죠. 저거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저거 병원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수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거나 명사냐 특정한 명사냐 요걸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무거나 갖고 오라 그랬냐, 책상 위에 책, 즉 특정한 책이냐, 어떤 걸 갖고 오라 그랬냐, 특정한 책이구나. 그러면 Can you get me a book? The book on the desk. 자, 어가 맞을까요? 더가 맞을까요? 자,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에요. on the desk, 이 구절이 book, 요 놈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책이니까 딱 지정이 됐죠. 이러면 보통 a book, 요걸 써야 할까요? the book, 요걸 써야 할까요? 그쵸? 당연히 the book, 얘를 써야 해요. Can you get me the book on the desk? 여기에 맞겠죠. 자, 근데 아빠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Can you get me a book on the desk? 오, 큰일이다. 그죠? 책상 위에 책. 분명히 수식어구가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더를 안 쓰고 어를 쓰셨네. 어이구, 우리 아빠 영어 실력 개판이네 했는데 우리 아빠 미국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저 문장은 더를 써야 하는데 어를 썼으니까 틀린 걸까요? 자,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원리를 모르고 무작정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 굉장히 곤란이 오겠죠. 자,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A book, 책 한 권, 어를 붙였네. 부정관사인데 책 한 권, 아무거나 하나란 얘기인데 아빠 책상 위에 책이 몇 권 있는 모양인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The book 그러면은 특정한 책, a book 그러면 아무거나 책. 이 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원칙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보통은 당연히 특정이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특정이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 책, 아빠 방 여기저기에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책상 위에 책 이렇게 딱 집어서 말했구나, 정했구나. 그럼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을 말하는 거고, 이럴 땐 the book on the desk, 이게 보통의 경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썼다고 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a book, 책 한 권, 아무거나 하나, 책상 위에 있는 책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오란 얘기구나. 그죠? 자, 문법서에서 이 차이를 설명을 해놨는데 어와 더의 근본적인 차이만 알면 굳이 그런 설명 읽고 공부하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결국 기본 개념, 기본적인 의미,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쿠나가 친구 댕요와 아리에게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야, 우리 학교에 물리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냐? 퍽지야, 퍽지. 자, 퍽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댕요랑 아리가 물어보겠죠. 퍽지가 뭐야? 무슨 뜻이야? 그래서 쿠나가 설명해 줍니다. 아우, 진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퍽하면 한다 그래가지고 퍽지야, 퍽지. 자, 우리도 보통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별명을 많이 지어서 우리끼리 부르곤 했죠. 그리고 모든 학교에 꼭 별명이 미친 개, 요거는 꼭 한 분씩 계셨어요. 자, 제 여동생이 서울 명덕여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 물리 선생님 실제 별명이에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퇴직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분께 고자질해 봅니다. 오래전에 명덕여고 물리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자, 애들이요 선생님 별명 퍽지라고 지었대요. 혹시라도 만나시면 혼내주세요. 자, 어쨌든 쿠나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아우 퍽지 때문에 힘들다, 퍽지가 오늘도 나보고 퍽지를 했다, 이렇게 퍽지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리랑 댕요도 학교는 다르지만 퍽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뇌리에 콱 박혔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셋이서 길을 가는데 쿠나가 어떤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는 거지. 아저씨는 고개 까딱해서 인사받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셔? 아는 분이야? 이때 쿠나가 말합니다. 왜 있잖아, 우리 학교 그 선생님. 자, 여러분 쿠나의 말에 주목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그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그쵸, 퍽지 선생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선생님은 쿠나의 학교 선생님 중 불특정한 아무나 한 선생님일까요? 특정한 선생님일까요? 그쵸, 특정한 선생님, 퍽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He is the teacher of my school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울 것도 없어요. 우리말하고 똑같잖아요. 야야야, 왜 우리 학교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 내가 말하던 그 선생님. 아하, 우리말에서 그라는 말이 붙었네. 한국어에 그라는 말이 붙었어. 그럼 영어로는 the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이때 the teacher는 쿠나만 아는 선생님일까요? 쿠나, 아리, 댕요 다 같이 아는 선생님일까요? 다 아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야. 그러면 애들이 저분이 그 퍽지 선생님이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선생님이죠. 자, 근데 이번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댕요는 매우 무겁습니다. 자, 몸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고 입이 매우 무거워요. 그래서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말이 너무 없어서 가끔 곰의 환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댕요 별명은 심지어 댕곰이에요, 댕곰. 자, 당연히 학교 생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자, 역시 어느 날 가다가 이번엔 댕요가 어떤 아저씨를 보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또 물어보죠. 누구셔? 그럼 이때 댕요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우리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셔. 이 대답이 맞을까요? 우리 학교의 그 선생님이야. 어떤 게 맞을까요? 그쵸?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셔. 이게 맞겠죠? 자, 여기서 우리 학교 그 선생님 이래 봐야 애들이 그 선생님?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댕유는 선생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죠. 자, 이 경우는 특정한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불특정하게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셔. 한 분이셔. 한 분이셔. 자, 그럼 이 경우는 He is a teacher, the teacher of my school.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셔. 원 분이셔. 그러니까 어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구분도 결국 아무거나 하나, 불특정한 하나, 그러면 어를 쓰시고, 특정한 명사, 그라는 뜻을 가졌나? 그러면 더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라는 말이 붙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명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 우리 그 노래방에서 만나요. 그 노래방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요. 그 노래방이라고 저는 특정 지어서 말했지만 그 노래방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노래방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문장은 상황에 안 맞는 문장이에요. 그라는 말을 붙였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고 나도 알고 서로 아는 장소여야 만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그 노래방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간 거지. 거기서 정말 신나게 놀았다고 할게요. 노래방 이름이 어서 좀 놀았냐 노래방이에요. 어서 좀 놀았냐 노래방. 건배기가 테이블 올라가서 춤도 추고 아리는 아리랑 불러서 사람들 다 재우고 수양이는 찬송가 부르는 바람에 분위기 숙연하게 만들고 YG코는 사람들 무슨 노래 부르는지 기록하고 있고 일편단심은 횡성에 사니까 한우 가져왔다고 노래방에서 한우 굽고 뭐 하여튼 난장판이면서도 엄청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갔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 연말에도 그 노래방에서 만나요. 그 노래방. 자, 이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 노래방. 어떤 노래방? 어서 좀 놀았냐 노래방. 불특정 노래방 아니면 특정 노래방. 그쵸, 특정한 노래방. 나만 아는 노래방이다 아니면 다 같이 서로 아는 노래방이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노래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래방이 아니고 더 노래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오히려 어를 쓰면 안 되죠. 불특정한 노래방이 되는데 아무 노래방이나 한 곳 이런 뜻이니까 만나려면 특정 장소를 정해야죠. 노래방이라고 하면 불특정이니까 어떤 노래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영어 회화할 때도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한 장소여야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정관사 더를 쓰는 거예요. 우체국 앞에서 만나요. Let's meet in front of 뭐가 맞을까요? 그쵸? 만나려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우체국이어야 돼요. 만나려면 특정한 장소여야만 하니까 당연히 더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로 할 때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 우체국 앞에서 봅시다. 그 우체국 앞에서 봅시다. 그 우체국. 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영어에서 더를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관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칙을 모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법서의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원칙을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불특정한 명사 앞에는 어를 붙인다. 특정한 명사 앞에는 더를 붙인다. 그리고 더를 붙이면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명사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만 알면 자, 문법서에 나오는 다음 내용들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첫째, 수식어구에 의해 한정된 명사에는 더를 쓴다. 하지만 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해결되고요. 2번, 문맥이나 전후 상황으로 가리키는 대상을 알 수 있을 때 더를 쓴다. 요 내용도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셋째, 유일한 명사 앞에는 더를 쓴다. 요것도 해결됩니다. 넷째, 최상급 서수 앞에는 더를 쓴다. 요것도 해결되게 될 거예요. 자, 저 문장들이 대부분 문법서에서 소개되는
정관사 더의 용례에 관한 문장들이에요. 부정관사, 정관사의 기본 개념만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해 볼 거예요. 기본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기본 개념이 없으면 저걸 일일이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웠다 해도 실제 문장을 쓰려면 늘 자신이 없고 헷갈리고 까먹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영상에서 저 부분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